내일이 북한의 이른바 건군절, 우리로 치면 국군의 날 같은 날이라고 합니다. 미사일을 또 쏠 것인지 도발을 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정치학 박사입니다.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 행보가 지금 심상치가 좀 않다면서요? 건군절 앞두고요? 예, 내일이 건군절인데 우선 건군절에 대한 간략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1932년 4월 25일 김일성이 항일 유곽대, 그러니까 빨치산을 만들었다라는 날이 북한의 주장인데요. 그래서 북한은 굉장히 5대 명절 중에 하나로 이걸 강조하고 있고. 5대 명절이군요. 예. 그리고 실제 정규군 창설일은 따로 있습니다. 2월 8일. 이 행사도 별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 전부터 평양 주변에 굉장히 북한 포병 전력이라든가 북한군들이 많이 집결해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국군의 이 북한 내일 평양 시내에서 퍼레이드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우리 군 당국의 예측입니다. 예. 그러니까 퍼레이드 하려고 집결한 거군요. 예. 뭐 훈련도 하겠죠. 훈련도 하고. 도발징후로 하고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군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대규모 포병 전력이 모여 있고 북한 지난 1일이죠. 동해상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 해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해제를 안 하고 있고 함경북도 풍계리 지역에도 단기간 짧은 준비 안에 미사일 발사 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군 당국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미사일을 쏘지 않습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냐, 우리한테는 어떤 위협이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좀 설명을 쉽게 좀 해주시죠. 일단 뭐 간략하게 하면 무력 시위, 우리가 늘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무력 시위 차원이죠. 그래서 대남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겠다. 위기를 조장하는 거죠. 위기라는 것은 어떤 지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인식할 때만 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향해 쏘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미국이 인식을 하면은 대북 협상에 나선거나 과거에도 많이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좀 특이한 것이 과거 북한은 이제 장거리 ICBM 노동 미사일이라는 거 무수단 뭐 이런 거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정밀도가 굉장히 높은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많이 개발하고 실제 배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많이 배치하고 있다. 사실 우리한테는 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멀리 날아가는 것보다는 우리한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은 단거리 미사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사일을 쏜다는 것은 봐라. 지금 우리가 동해 쪽으로 쏘지만 이거 방향만 돌리면은 앞쪽으로 날아가는 거다. 그리고 속대밭이 되는 거다라는 걸 자꾸 보여준다는.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리고 이게 탄도미사일이 그러니까 이게 이동식 발사 때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TEL이라 그래서 이 트랜스포터 이렉터 론처라 그래서 이렇게 이동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자주포가 곡사포보다 굉장히 위협적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포를 쏘고 이동을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방어에 굉장히 유리하고 이런 탄도미사일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주포가 이 탱크처럼 생겨서 움직이면서 포를 쏘는 거거든요. 스스로 굴러다닌다는 거죠. 제가 현역 시절에 그 자주포 부대에 근무했었습니다. 자, 이 미사일 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앞서 설명드린 건 이게 군사적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정치적 측면도 있고 경제적 측면이 있겠죠. 정치적 측면에서 아무래도 쏠 때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성능이 개성된 것으로 하겠다. 봐라,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체제 안보, 대내에 과시해서 체제 안보, 지금은 김정은 체제니까 김정은의 우월성을 강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으로 삼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경제난 타개가 되겠죠. 앞서 설명드렸지만 미국이나 서방 국가가 지금 공식 상태는 북한을 경제 제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극복을 하겠다. 달리 말하면은 과거에는 이란 핵무기도 타결이 됐습니다만 과거에는 미사일을 수출해서 북한이 돈을 벌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실제 김정일 생전에 그런 얘기했으나 2000년 한 8월로 기억을 되는데요. 이 로켓이 연구하면 한 번에 몇 억 달러씩 들어오는데 우리가 왜 이걸 포기하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김정은도 올해 2013년 처음 연설에 나섰을 때 우리가 급변하는 정세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걸 주체적으로 쥐고 가야 할 정치적 노선이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북한 지도부 나름대로 어떤 틀을 갖추고 있는 기본 방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켓이라고 주로 부르는데 그거 쓰면 몇 억 달러니까 몇 천억 원씩 버는데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을 쏘는 것이 우리한테 대한 위협의 의미도 있지만 자기들. 수출할 나라들한테 봐라 이게 잘 날아간다라는 그리고 보여주는 의미도 있는 거고요. 이것이 왜 북한이 탄도미사일 집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이 이제 60년대부터 병진 노선이라 경제와 군이 같이 군사력을 같이 발전시켜 나간다는 이른바 병진 노선을 기조로 깔고 있는데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병진 노선이면서 대량 살살 무기, 이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군비 투자에 대한 남는 돈을 경제 발전에 투자한다라고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방안 중에 하나를 탄도미사일이나 이걸 사실 대량 살상 무기거든요. 이 분야에 집중한 이유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외화벌이군요. 외화벌이. 북한 미사일 얘기할 때 KN 뭐 51, 52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그것이 코리아 노스 뭐 이렇게 해서 우리 한미 정보 당국에서 붙인 겁니다. 이제 코드네임인데. 우리가 붙인 거군요. 그래서 현재까지 저기 자막에 나옵니다만은 KN-51 이것이 실코엄 미사일이라 그러고 해서 실코엄이 생긴 게 누에고치처럼 생겼습니다. 실코엄 자체가 누에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이것이 실물을 보면은 누에고치 생겼는데 이것이 굉장히 위협적인 게 우리가 서해 5도 주변에 우리 해군 함정들이 있는데 이게 지대함 미사일입니다. 지대함 미사일 사거리도 한 100km 이상 날아가고 땅에서 배를 향해 쏘는 거죠. 그렇죠. 지대함. 땅에서. 그래서 쏘기 때문에 이것이 유사시에 우리 해군 함정들이 굉장히 위협에 노출돼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K152는요? 이것이 이제 한미 정부 당국이 저기를 제일 무서워하는 미사일인데 정확도가 굉장히 높고 탄도 미사일인데 한 단거리 한 150km 날아가는데 이것이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2000년도에 한미 정부 당국에 이제 포착이 된 거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다는 의미는 이동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액체 연료는 로켓하고 사전에 이렇게 발열을 하기 때문에 뭐 이 잡아낼 수 있는 포착을 할 수 있는데 고체는 10분 이내에 포착을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사시 위협적인 무기 체계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쭉 시리즈들이 있죠. 방사포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자주 쏘는 특히 서해 5도 쪽에서 그것도 일종의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겁니까? KN-9는 이제 방사포 형태인데 이것이 기존 방사포는 한 70km 사거리가 나가는데 우리가 정보당 KN-9로 분류하는 것이 신형 방사포 한 300km 이상 날아가는데 이게 이 방사포가 북한이 1000문 이상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1000문이요? 이게 NLL 인근에 다 동부 전선부터 서부 전선까지 사실상 다 있다라고 보는데 이 방사포가 무서운 것이 그냥 어떤 목표물을 다 대고 정밀 타격을 하는 것인가 무자비하게 그냥 포탄을 쏘아대기 때문에 이 방사포는 단점이 또 생산 단가가 낮아요. 낮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이 굉장히 이 전력 배치를 했을 경우엔 우리한테는 충청도까지 평택까지 날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가 되는 겁니다. 자, 화면을 좀 보시죠. 자, 이 방사포가요. 300km. 자, 화면 보시죠. 300km 사정거리면 그 군사분계선 쪽에서 쏘면은 우리 쪽 거의 전역을 다 타격. 지금 군사분계에서 여기 서울서 군사분계까지 하는 40-50km 되지 않습니까? 가깝게 이 서울시청에서 인천시청까지 지금 현행 도로로 따지면은 38km밖에 안 됩니다. 직선거리로 따지면 28km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서울서 대전까지가 170km, 대전 충청도권은 다 이 사거리 안에 든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 체계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쏠 때 대체로 그 동해 쪽으로 쐈는데 지난 3일에는 남쪽으로 쐈다면서요? 이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일단 그 좀 설명이 필요하는데 이 중국의 안보 전략 중에 중국이 1980년대부터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해상 경계선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중국은 제1도련선이라 그래서 오키나와 타이완, 필리핀을 나름대로 선을 유지해서 이 해역에 들어오는 외부 위협 세력은 절대 용납을 못한다. 그래서 그거를 이른바 A2AD 전략이라고 합니다. Anti-Access Area Denial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가장 무서운 게 중국이 광동성이나 퓨젠성에 이 나름대로 미사일 기지를 배치하고 있거든요. 둥펑 21 뭐 이렇게 ICBM으로 주는데 이것이 괌 이런 데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걸 모방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북한 나름대로 300km, 600km 쐈다라는 의미는 이 거리 내에 누구든지 들어오면은 외부 위협 세력, 그러니까 실제
북한의 입장에서 외부 위협 세력은 미국이 되겠죠. 들어오면 항공모함이 진출하면 얼마든지 타격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둥평 20일 설명을 했는데 이게 사거리가 한 3,000km 되는데 중국은 장백산 인근에 이걸 배치해 놓고 있는데 장백산에서 센카쿠 열도를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센카쿠 분쟁이 격화됐을 경우에 중국, 일본 자위대 해상함대가 이 소야 해협이나 대한해협 쪽으로 해서 남진을 하면은 거기서 요격을 하면은 그 항모 킬러라고 부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지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을 북한이 그대로 차용해서 북한판 A2AD 전략이다 이렇게 일부에서는 부르기도 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북한의 그 건군절인데 내일 또 미사일을 쏘지 않을까 해서 이 문제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건지,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건지. 지금까지 보면은 개념적으로 북한 핵, 북한 미사일 굉장히 위협적이다. 근데 개념상만 정리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미 양국이 이걸 구체적으로 작전 계획에다 집어넣겠다라는 거거든요. 작전 계획이 여러 개 있죠. 우리가 작게 5027이라고 군에 갔다 온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 한반도 전면전을 대비한 이야기인데 이 미국이 이제 5027 이런 말을 쓰는데 미국이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전역을 구분하다 보니까 태평양 지역을 50이라는 넘버링을 시리얼 넘버를 부여를 하고 한반도 상황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가치상으로 해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화면에 나오지만은 우리나라는 지금 킬체인 6개 단계죠. 탐지하고 확인하고 추적하고 조준하고 교전한 다음에 잘 맞았느냐 못 맞췄느냐 평가를 하는 거죠. 기존에 이 탄도미사일이나 핵은 일단 발사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징후가 보면 먼저 선제 타격을 하겠다라는 게 기본 방침인데 미국은 지금 보시지만은 탐지, 방어, 교란, 파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여러 가지 고고도 탐지 장비로 가서 사전에 징후를 탐지하고 아니면 요격 미사일 페이트리어트 같은 거로 발사했을 경우에 요격 방어를 하고 교란이라는 건 지휘소 같은 거를 전자장비를 통해서 교란을 시킨다라는 의미 되는데 요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좀 대비책을 만들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YTN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 정치학 박사입니다. 분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